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7th of November 2024, Thurs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Kakao and KakaoBank 테슬라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있다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좀 주가도 여러 가지로 요동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우리나라 주가는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이제 바닥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거버넌스 이슈하고 봐서 카카오가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이해진 의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어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에 결국은 같이 했던 창업 공신들이 예전에 이제 김범수하고 같이 했었던 인물들이 결국은 주축이 됐는데 이제 카카오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카카오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가신 그룹이죠. 김범수하고 같이 초창기부터 카카오를 만들었던 그룹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내분이 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카카오를 좀 쪼개게 상장을 하면서 창업 공신들 목을 좀 챙겨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욕심들을 부려서 거기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걸 또 너무 지분을 쉽게 팔고 이러면서 카카오가 또 문어박실 확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중의 신뢰를 좀 잃었는데 어찌됐든 카카오뱅크가 이 카카오의 모든 거를 중심을 지탱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범수 의장이 일단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법적인 이슈는 좀 다시 한번 계속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카카오 그룹이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변해 나갈지 일단 카카오뱅크가 수익성이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를 벌써 한 20% 정도 갈아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일단은 그 상장하려고 그럴 때 쪼개기 상장이 아니고 그 분식회계에 좀 매출을 너무 부풀리려고 했었던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찌됐든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카카오 주식 중에서는 좀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카카오뱅크는 조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이니까 조금 길게 보고 다만 이제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너무 물론 그동안 이제 손해를 많이 본 주주분들은 결국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살짝 몸을 실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새벽에 14.75% 오르면서 288.53 좀 폭등을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를 좀 맡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IRA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바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IRA가 좀 축소나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나 2차 전지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텐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경쟁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민하게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고 아마 오늘 중쯤 해리스가 뭐 축하 전화는 뭐 했다고 하고요. 아마 승복 선언을 할 것 같고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축하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좀 어떻게 꾸려나가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시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대표, 그 장윤선 기자가 여러 가지 인터뷰한 것들을 넣었는데, 명태균 대표 시선이 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시각을 가져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를 왜 지원할 수 없었는지, 홍준표 대표가 자기의 이익을 너무 챙기고 그랬었던 그 과정, 예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할 때 좀 양보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지금 탄핵됐던 당에서는 대통령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시켜서 지금 이 전국을 좀 풀어나가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충분한 인사이트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막 바꾸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은 용서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경제 이슈가 좀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물론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돈을 무지하게 푸는 게 문제인데 바이든 정부 때도 당연히 많이 풀었고요. 이것이 너무 물가가 올라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을 계속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이민 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 물론 막판에 낙태 이슈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조금 부상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를 뒤엎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용인 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